만 가지 산업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I 만기 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전시회 서울 모터쇼를 비롯해 해마다 국내외에서 각종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시회들이 굴뚝 없는 황금 산업,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CES에 다녀오셨다고. 주 품목이 가라오케 기기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은 뉴 트렌드 전시회로 거듭난 거죠.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어요. 왜 중요한 건지.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부가를 창출하는 국제 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발전한 거에 비하면 네. 전시 산업이 그만큼 받쳐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주목할 만한 전시회가 몇 개 없거든요. 유사 전시회가 많으니까 경쟁력을 저희가 잃고 있는 거죠. 10만 스퀘어미터 넘는 전시장이 일선 킨텍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쵸. 관민 합동으로 명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전시회들이 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지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늘 만기 누설을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보스 디자인의 김정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특별 게스트입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 회장 이홍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시산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건데요. 먼저 김정은 대표님 좀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전시 산업 하면 느낌이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어요. 뭐 전시 산업은 지난해 자동차 산업하고 다르게 제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서 보여주는 건데 왜 중요한 건지, 어느 기능이, 어떤 면에서 기능이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시회가 흔히 그 마케팅의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일종의 국제 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고부가를 창출하는 그 선진형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 두 분 다 해외 전시회에 많이 좀 참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특히 제가 알기에는 이홍규 대표님은 90년대 초에도 CES에도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최근의 CES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시회 시작한 거는 1980년 초기 때문에 한 35년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가본 전시회가 많이 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소비재 전시회인 파리의 그 프레타 포르테라고 있죠. 여자 기성복 박람회 하고요. 무역 전시회입니다. 이거 일반 전시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술 전시인 CES, 미국의 콘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인상에 남는 거는 CES인데요. CES는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전시 주 품목이 가라오케 기기였습니다. 노래하는 기기 있죠. 네. 그게 전 전시장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일반 냉장고나 TV 가전제품이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첨단 IT 기술을 하는 뉴 트렌드 전시회로 거듭난 거죠. 네. 우리 김정인 대표님도 전시회 많이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공간 디자인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 같은 디자이너 바이어들이 주로 가는 큰 전시회가 해외에서는 뭐 파리의 메종 오브제라든지 뭐 밀란의 가구쇼, 벨기에 가구 박람회 뭐 이런 큰 쇼들이 있는데 한국이랑 다른 점은 그 관람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바이어들이 그 시기에 맞게끔 몇 달이나 뭐 심지어 1년 전에 그 출장 계획을 미리 잡아요. 그래서 뭐 항공권부터 숙박, 뭐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 그리고 거기 기왕 간 김에 또 휴가도
껴서 올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왜 관람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결국은 전시회의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왜냐하면 그 많은 비용을 치르고도 거기서 얻는 게 있다면 갈 것이고 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갈 필요 없는 전시회는 안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만기인설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전시회의 경쟁력 뭘로 결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규 전 대표님 어떤 게 경쟁력 요인이 먼저 될까요? 전시회 경쟁력은 아무래도 그 전시회 참가해가지고 제품을 팔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전시회를 해야지 네. 그 전시 참가 업체가 오고 바이어가 구경을 갑니다. 또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 이 업계의 트렌드를 배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시회 참가한 그 참가 업체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비즈니스의 그 장이 되는 전시회가 되지 다음에 또 찾아오고 반복되는 전시회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핵심 요인인 것 같은데 그런 전시회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그 어떤 환경이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전시장 네. 이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장은 흔히 저희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제 규모의 전시장을 하려면 10만 스퀘어미터가 넘어야지 된다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10만 스퀘어미터 넘는 전시장이 일선 킨텍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독일 그 전시 선진국은 10만이 넘는 그 전시장이 10개가 넘고 토탈 그 280만 스퀘어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한두 곳은 반드시 그 더 지어야지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겠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전시장이 커야지 많은 업체가 전시품을 그쵸. 내놓습니다. 그럼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자기에 맞는 값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네. 그럼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전시회는 국내 참가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많이 옵니다. 이게 저희 그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시장에 그만큼 투자를 하면 나중에 피드백이 온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시장은 계속 그 크게 지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저기 서울 모터쇼는 업체가 몇 개 참여했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주관을 하셨잖아요. 기획을 하셨고 이번 아주 혁신적으로 기획하셨다고. 우리는 그 22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227개. CES 같은 경우에는 4,500개 업체 또 MWC 같은 데도 1,1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전시회가 국제 경쟁력 갖는 걸로 클 수 있다는 증거 같은데 이용규 대표님. 맞죠. 저희 그 전시업계에서 재밌는 그 역설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시장을 크게 지으면 그에 따라서 전시회 규모도 더욱 커진다 하는 그 얘기가 킨텍스를 짓고 나서 했습니다. 그 전에 전시회는 저희가 3만 6천 스퀘어미터가 맥시멈이었는데 킨텍스를 5만으로 지니까 5만을 채우는 전시회가 몇 개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는 물론이고 공작기계도 있고 또 건설 쪽도 있었습니다. 이걸 10만 원을 늘려가지고 그거 비는 걸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했더니 또 자동차니 공작기계니 기타 생산 기술점 같은 게 그걸 채웁니다. 심지어는 심토스 공작기계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15만 스퀘어미터를 주면 그걸 다 채울 자신이 있다. 2, 3년 내에. 그게 호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 590회 1년에 590회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전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뭐 1년에 365일로 계산하면 매일 전국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딱히 크게 이렇다 할 만한 주목할 만한 전시회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고정 너무 많죠. 전시회의 개수와 전시회의 경쟁력 간의 관계, 그거를 좀 너무 얘기해 많은 봤으면 전시회가 매년 열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전시장 아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 340만 스퀘어미터고 저희 30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개최되는 10배, 전시회가 10배죠. 10배인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신 양보다 독일의 전시회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면 세계 넘버원 전시가 10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유사 중복 전시회가 난립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대표 전시회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일, 그 시급한 과제 중에 네. 하나입니다. 자, 이게 전시장별로 가동률과 또 같이 견줘 볼 때는 과연 전시회가 조금 열리는 게 좋냐, 많이 열리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장 입장에서는 전시회가 1년 내내 있어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많은 게 아마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보면은 전시회의 적정 가동률은 저희가 40% 정도로 봅니다. 40%.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전시 코엑스의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는 60%가 넘으니까 포화 상태라 배정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데 다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거나 유사 전시회가 많으니까 경쟁력을 저희가 잃고 있는 거죠. 반면 독일은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전시장에서 10몇 개밖에 안 합니다. 그 10몇 개 중에서 적어도 4, 5개는 전 세계 넘버원 전시회가 나옵니다. 아주 독일이 전시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그걸 그 전시장 배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 아주 지금 진짜 중요한 네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시장들은 많은 전시회를 유치해서 1년 내내 네. 가동시키면 그게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모토쇼를 해보니 우리는 입장료가 10,000원이잖아요. 네. 싼 건 5,000원 받고 있는데 MWC 이 경우는 제일 싼 표가 100만 원, 네. 비싼 비싼 편 65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임팩트 있게 개최를 하면 거기서 수익 창출이 와장창 되는 데에 비해서 뭐 한 10개, 20개 전시회 개최 안 해도 네. 그 수익으로도 충분히 전시장 운영이 되고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000원씩 받는 전시회를 그냥 1년 내내 개최하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난립돼서 경쟁력 없는 전시가 왕창 생기고 있다.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그 배후로 가면 뒷면으로 가면 전시장을 지어놨더니 대부분의 전시장이 지자체 이런 데가 정부 중앙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집니다. 적자가 나면 큰일이죠. 의회에서 뭐 지방의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독일은 제가 듣기에는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전시 상공회의소하고 전시장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자체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전시회를 통한 그 수입이 시 재정의 10분의 1을 가까울 정도로 뒤셀도르프 같은 경우입니다. 전시회로 인한 수익, 여타 수익이 관광과 기타 입장료, 뭐 기타 수입이 크니까 이 전시회 배정에 대해서 느긋하게 1년에 10몇 개씩만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시회 경쟁력, 전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아까 뭐 약간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얼마나 전시회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처음으로 그 공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용규 대표님은 그 CES도 90년에 다녀오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CES가 저렇게 화랑이 되고 뭐 모터쇼지만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좀 죽어가는 원인 그리고 이제 또 세빌 독일의 그런 전시회가 죽어가는 원인 그게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기술의 장. 저희가 그 세빗은 그야말로 전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였습니다. 누구나 가봐야 되는 그런 전시회인데 작년에 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CES에 성공했다는 그 참가 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세빛의 사양길이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 업계에 굉장히 그 명확합니다. 네. 그 제일 큰 전시회였었죠. 예. 세빛이. 예, 규모가 근데 그게 제일 지금 컸습니다. 완전히 예. 이제 CNS에 가려갖고 좀 사양길이라고 예, 하죠. 사양이죠. 아직 예, 이제 예. 없어졌다는 발표는 안 예, 했습니다. 예, 예.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빛에는 많은 종류의 전자제품과 뭐 신제품도 나옵니다. 근데 규모나 이런 걸 그 계속 즐기면서 비즈니스 장을 만들어 줬는데 CES는 과감하게 새로운 IT 기술에다가 그 자동차나 건설이나 항공이나 이런 걸 접목식 융합시키는 그런 걸로 앞으로 우리 전자산업이 나아갈 세계 전자산업이 나아갈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까? 네. 그럼 거기 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할 비즈니스가 베이고 실제 비즈니스가 매칭이 되고 하니까 CES는 그렇게 많이 참가하는데 유럽에서 열린 세빛은 사양길을 걷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전시 주최자가 명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산업 역량이 그 자국적으로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라든지 IT 회사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딱 자기 나라에서만 그 신기술을 보여줄 수 있고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그거에 대해서 오픈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신기술을 또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올가나이저의 역할은 이런 매치메이킹하고 이런 트렌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역량 또 자국적인 산업 역량에 대해서 신기술을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우리나라에서 선점해서 알릴 수 있는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려면은 듭니다. 이제 네. 전시 주최자하고 네. 그 기업 간의 어떤 네트워킹 내지는 그 트렌드를 읽고 같이 이제 하여튼 그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시 주최자. 네. 근데 현실은 뭐냐 하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 넘버 탑인데 왜 CES가 미국에서는 성공하고 한국에서는 전자산업전이 그만큼 못할까? 네, 제 질문이었어요. 예. 네. 또 다른 전시회도 그 반도체 생산이 최고고 우리가 최고 빠른 메모리를 생산해내는데 왜 이 전시회는 우리가 그 활성화가 안 되나 네. 하는 그런 의심이 들 겁니다. 네, 네. 결국은 뭐냐면 그 핵심 기술입니다. 코어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미국 CES가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기술력 배경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컴퓨터나 IT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굴지의 회사가 있죠. 모바일에서는 애플 기술이 있습니다. 이 코어 핵심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전시 주최자하고 합쳐서 세계 최고의 전시를 만들고 그것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라는 데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훌륭한데 골프, 도박 뭐 다 있죠. 이런 데서 하니까 모든 사람이 참가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그런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걸 목표로 뛰어야 됩니다. 전시회 참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전시회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전시회 참가 기업들이 특정 전시회에 몰리느냐. 뭐 같은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성공한 나라들의 어떤 점이 매력이 있어서 갔겠느냐. 미국은 좀 이해가 되는데 바르셀로나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데인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그 아주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CES는 제품 플러스 그 컨퍼런스를 해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성공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저것도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는 역사도 깊고 네. 관광도 많고 스페인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프랑스도 가보고 싶고 스위스도 가보고 싶고 이태리도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스페인일까요? 스페인이 제공하는 것만큼 하면은 약간 뭐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프랑스 가면 모든 사람의 패션은 프랑스로 다 갑니다. 여자 기성복이나 남자 기성복. 각 나라별로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독일 가면은 산업기술 전시회는 세계 넘버원 전시회가 독일에 제일 많습니다. 산업 기계, 예. 기계 전시회들.
전시회마다 성공 요인이 있고 전시 또 산업도 나라별로 그 특징 있는 전시회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특색 있게 앞으로 이 전시 산업을 키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전략으로 해야 될 건 뭐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전시회로 하면은 명칭 자체가 전시회예요. 뭘 보여준다는 건데. 사실은 그 전시회는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실제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행사가 돼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가 성사되었을 때만이 전시 참가하는 사람이나 방문한 사람이 다시 찾는 그런 명품 전시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전시 횟수는 590회나 많지만 이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조금 낮추는 일이 오히려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전시 산업 했었을 땐 좀 생소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숙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일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해외 전시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됐고 우리나라는 한 5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이 발전한 거에 비하면 네. 전시 산업이 그만큼 받쳐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조선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이런 거 전부 세계에서 1, 2등 하는데 전시 산업은 아시아권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럽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곡차곡 쌓았고 기획력도 큰데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홍콩이 50년 전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 한 10년 늦어갖고 40년인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일본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기획력이나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자님이 4, 5위권이 아니냐, 경제력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그 순발력과 추진력이 경제 발전에서 보듯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여태까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그 매진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관민 합동으로 선진국 그 계열의 그 전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시 산업, 특히 글로벌 전시회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정은 대표님,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전시 산업이 관광 산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내서 많은 참가국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발전을 하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전시 산업을 정말 제대로 키워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 산업 충분히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 가지 산업, 기술을 파헤쳐보는 만기누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 불리는 전시 산업.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나라 전시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더 재미있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